안녕하세요. 2021년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기본이론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교재가 이번에 EBS 교재로 제가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강의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기본이론 강의에 앞서서 사회복지학개론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 개괄적인 부분을 제가 살펴드리려고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5위 코스 사회복지학 이론서, 제가 책을 집필할 때 2회부터 이 분야론까지의 순서로 집필을 했고요. 이 순서는 우리 사회복지를 1학년부터 이제 4학년까지 주전공했을 때에 공부하는 순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이게 이제 그 아래에 이제 챕터로 되어 있는데 일반론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까지 이렇게 챕터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숫자는 뭐냐면은 우리 2013년부터 2020년 시험까지 출제 빈도입니다. 2회에서는 2문제에서 6문제, 그리고 기초에서는 1문제에서 3문제, 방법론에서는 7문제에서 12문제, 그리고 분야론에서는 1문제에서 8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이 아래에 있는 빨간색 숫자는 2020년에는 2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6월에 사회복지직과 그다음 7월에 보호직 시험이 있었는데 사회복지직에서 4문제, 보호직에서 5문제. 자, 이렇게 분야로는 6문제, 7문제. 이걸 보면 자, 출제 그간에 나왔던 출제 그 빈도, 그 범주 내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사회복지 기초과목에 인행사 조사론 들어가 있고요. 방법론에 이제 실천론부터 법제론까지 들어가 있는데 기초와 방법론이 보니까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영역에 해당되죠. 그죠?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은 이제 3과목 8개 영역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 8개 영역이 이제 우리 전공 필수 과목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기초부터 방법론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 1급 시험과 공무원 시험을 같이 이제 병행하시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간혹 질문을 주시는데요. 그럴 때에는 저한테 반드시 상의를 하고 공부 방법을 공부 방향을 잡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2에 해당되는 이 세 개 챕터는 사실 이제 정책론의 범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분야론에서 사회보장의 2에, 이 사회보장은 크게 이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나뉘는데 여기 사회보장의 2에, 그 다음에 사회보험 공공부조까지가 또 사회복지 정책론의 또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래 우리 이제 1급 시험에서 또는 이제 전공 과목에서 공부할 때 그 범주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둔부터 여기 자원봉사까지 분야론이 또 있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1급 시험보다 더 넓어요. 넓게 나와요. 범위는. 그렇지만 1급 시험보다는 좀 얇게 나오죠. 그렇다고 무조건 또 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시험에 거의 그냥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1급 시험보다 더 깊게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1급과 공무원 시험은 겹치는 부분이 대략 한 60% 70% 정도 돼요. 그래서 1급 시험 합격했다고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공부하지 않고 그냥 시험 봐버리면 많이 나오면 60점 70점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또 공무원 시험에 맞게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또 준비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1급 시험에서는 절대평가 60점만 넘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반드시 상의하고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우리 교재에서 챕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테마에 해당돼요. 제가 기출문제 책을 집필하기 전에요.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에서 나왔던 그 기출문제를 과거 문제까지 최대한 모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아봤어요. 그 행정고시 문제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심층 분석하고 그걸 마치 유인 분석을 하듯이 유인 분석을 한 것이죠, 사실상. 그래서 그룹을 지어봤는데
그걸 이제 100개의 그룹으로 만들어 놨고, 그래서 기출문제집 자체가 100개 테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론서를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100% 다 포함하고,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제가 엄선해가지고 이론서를 잘 집필을 했죠. 국내에서 가장 좋은 책입니다. 한번 제가 그건 자부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이론 강의 이 수업을 토대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사회복지학개론 최고가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최고의 강의자 그리고 교재로 공부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최고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테마들이 있는데 그 테마에서 또 상중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상중하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개념이나 사회복지 주체 테마 1번, 2번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었거든요. 2020년에서도. 그리고 뭐 어김없이 늘 나오는 겁니다. 테마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나왔던 것들을 잘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일반론에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발달사는 빈민법 이전부터 빈민법 단계, 그리고 민간활동 단계, 사회보험 단계, 복지국가 단계로 이렇게 크게 나누거든요. 그리고 복지국가 단계는 또 황리기, 복지국가 황리기, 황금기, 위기기, 재편기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그런 역사적 전개 과정을 쭉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또 여기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론 사상에서는 사회복지를 만들게 된, 사회복지 제도를 만든 동기가 뭐냐, 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사회복지를 하게 된 동기는 뭐냐, 이런 사회복지 동기. 이것도 이제 과거 기출문제 출제되고 최근에 안 나왔다가 이제 이게 최근에 지금 또 등장을 했죠. 이게 과거에 나왔다가 안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등장을 했던 테마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이론은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 복지국가 발전 이론, 그리고 복지 유형론 이렇게 나뉩니다. 자, 이 내용을 여기서 공부하고 복지 유형론이 바로 이제 테마 9번인데 그것만 따로 끄집어서 또 다시 여기서 정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데올로기,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폐비한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조지와 룰딩이 구분한 모형인데요. 복지 유형론하고 결부되면서 정치적 이념으로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에서 이제 그걸 공부하게 되는데 4분 모형 제시했다가 다시 6분 모형 또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그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조금 어려워하죠. 여기 공부할 때. 이건 뭐 저하고 공부하면 핵심적인 것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상은 이제 빈민법 시대를 주도했던 이 중상주의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근에 제3의 길까지, 특히 제3의 길이 또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걸 이제 사상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앞부분 여기 지금 제1부에 해당되는 것들은 1급 시험으로 보게 되면 이 정책론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법제와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자, 그다음에 기초에서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조사론인데 여기 출제 빈도는 높지는 않지만 인행사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회에 대한 이해이거든요. 테마 11번과 12번은 인간에 대한 이해죠. 전생의 주기적 발달 단계에서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성격은 성격 심리학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프로이트부터 메슬로까지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를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공부를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많이 고민들 많이 하세요. 근데 가장 많은 기출문제를 제가 분석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가장 많은 과거 기출문제까지 다 분석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범주와 어느 정도 깊이까지 나오는지를 알잖아요. 분석을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 공부하면 지금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간단히 공부해서. 그다음에 이제 사회체계는 환경에 대한 이해인데, 이건 우리 통합방법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합방법론의 이론적 기반, 사회체계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체계 이론, 이건 실천론과도 관련되어 있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조사론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조사론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것도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하냐 이런 고민이 생기죠. 근데 기출 논점에 근거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테마를 나눴지만 사실 나오는 것들이 또 잘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더 내용들은 있죠, 조사론은. 근데 이제 제가 이 테마
분류한 이 테마 내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테마에서도 딱 나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방법론은 실천론부터 이제 법제론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천론 우리가 사회복지학계로는 실천에서 많이 나옵니다. 정책에서 많이 나옵니다. 또는 실천에서 많이 나오나요? 정책에서 많이 나오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우리 방법론 자체는요. 마이크로, 메조, 매크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마이크로를 실천이라고 하고 매크로를 그것이 정책이라고 얘기하죠. 제도 정책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실천에서 많이 나옵니다. 정책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회복지학 개론 자체를 너무 두리뭉실하게 지금 출제의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의 이 방법론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나오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테마 내에서 잘 나오는 테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가치윤리 이건 너무 잘 나오죠. 특히 이제 윤리강령 문제는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사회복지 실천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가치 기반의 지식, 지식 기반의 기술, 기법. 그래서 가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험에서 특히 윤리강령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것은 출제위원들이 전담 우리 선생님들에게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잘 나오는 거죠. 윤리강령. 그 다음에 이제 자선조직협회 인보관운동은 실천의 이게 뿌리예요, 뿌리. 이궤도 접근이라고 하잖아요. 투트랙 어프로치. 그래서 이제 자선조직에서 개별사회 사업, 인보관운동에서 집단사회 사업, 이 둘에서 지역사회 조직 사업. 그래서 요 실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뿌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도 잘 나오다 보니까 이건 뭐 1급 시험보다 더 깊게 나옵니다. 뭐 실천 현장, 역할. 저는 이거 보면은 어디 어떤 내용이 나오는구나. 이거 다 알아요. 예, 눈에 선하게 그냥 어디가 우리 공무원 시험이 잘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그건 이제 제가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간파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자 사례 관리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술로는 크게는 본래는 5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 빼버리고 우리한테는 안 나오니까 뒤에는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것도 그냥 약 좀 보면은 사실 근데 이 3가지가 중요해요. 뭐냐면은 실천 모델, 정신 역동 모델부터 우리 공무원 시험은 현실 치료까지도 나오거든요. 1급은 현실 치료가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이렇게 3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테마로는 네 가지로 분류를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기록이 하나 있어요. 기록은 뭐 내용이 간단하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아주 잘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것은 정리를 하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복지는 자 지역사회를 표적체계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테마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사실 잘 나오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테마 41번, 그 다음에 44번, 45번 정도. 물론 이제 46번은 이제 우리 지역자활센터는 제가 민간추진체계, 본래 지역사회복지실천 추진체계는 민간추진체계와 공공추진체계로 나뉘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민간추진체계에서 지역자활센터를 제가 별도로 끄집어서 넣어놨는데 여기 이제 사회경제주체까지 여기 지금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지역자활센터와 사회경제주체 이렇게 테마를 제가 바꿔놨는데 사회경제주체도요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시험 나오기 전에 정리해놨는데 그게 나와버렸잖아요. 네. 이번 2020년 문제도요 다 적중했습니다. 직접 실천, 간접 실천 구분하는 것도 제가 정리를 애초에 해놨죠. 당연히 나올 거다 이게 봤는데 역시나 나와졌어요. 나와졌는데 뭐 아예 그냥 모든 걸 다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거기서 나왔네가 아니라 다 정리하지 않고 압축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그 압축해서 정리한 것 중에 그간에 안 나온 걸 정리해 놓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리더십 같은 경우도 정리를 했는데 그게 나왔고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요. 이제 전통적 리더십에서 특히 근데 이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2020년은 또 그 직접 간접 실천 뭐 이것도 그렇고 제가
OT 영상에서는 뭐 설명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어떻든 이제 사회경제주체, 여기 지금 테마가 지금 지역자율성 사회경제주체까지 뭐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다룹니다. 자, 정책은 우리 아까 제1부가 정책의 내용이기도 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 분야론에서 이제 사회보장의 이해 부분이 또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특히 이제 여기 가치에서는 5가지 가치를 공부하게 되거든요. 평등과 자유와 효율성과 사회적 적절성과 롤주의 사회 정의론까지 내용들을 여기서 공부하게 됩니다. 정책 결정이론 이거 시험 잘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테마 51번 정책 내용 분석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내용 분석에서 급여의 자격과 급여의 종류와 그 다음에 전달 체계와 재정 체계까지의 내용인데 이건 뭐 너무 잘 나오는 곳입니다. 행정에서도요. 테마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들 잘 나오는 테마들이 있어요. 잘 나오는 테마들이. 그래서 이제 행정은 조직을 표적 체계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직을. 그래서 이제 이론적 배경이 조직 이론인데 조직 이론. 물론 행정 특성이 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획기법에서 간또와 퍼트. 그 다음에 칼리슬의 리더십 유형. 근데 리더십은 칼리슬뿐만 아니라 리더십이 더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것도 테마명을 지금은 바꿔놨는데 리더십 이론, 전통적 리더십, 그 다음에 최근의 리더십,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또 칼리슬 리더십 또 이게 또 그간에 또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제론인데 법제론은 이제 총론과 강론은 아니에요. 근데 1급 시험에서 나오는 범주로 공부하면 안 되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은 이 권리성과 법률 관계에서 이 권리 구제가 우리한테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또 나왔잖아요. 결국은 최근에 나왔어요. 기출문제 해설 강의 물론 이제 기본 이론 강의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 강의에서 자세하게 좀 다루어 드릴 건데 그다음 국제법과 사회복지에서 보통은 8개의 사회복지 협약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책들이 근데 우리 시험 1급 시험에서는 3개 나왔고 우리 시험은 2개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나온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면 정리가 다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대책이 다 되는 겁니다. 시험 대책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은 사회복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사회복지법의 기본법이죠, 말 그대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 사업법입니다. 이 2가지 법 좀 잘 나오는 법들인데요. 그리고 나머지 개별법들은 이 분야론에서 이제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에서,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에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에서 이건 이제 쭉 나머지 개별법들 1급에서의 개별법들은 여기에 이제 다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제 아동, 노인, 장애인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청소년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머지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빈출도가 굉장히 적어요. 여기는. 근데 이제 여기 사회보장 여기가 정책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했었잖아요. 또는 법제하고도 겹치는 부분인데요. 사회보장 체계 영역에서 사회보장은 크게 4가지 체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수당과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우리 학문적으로 볼 때. 근데 물론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누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기서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5대 사회보험법, 5대 공공부조법에서 특히 이제 이 공공부조는 빈곤이잖아요. 우리 사회복지는 빈곤의 역사인데 공공부조는 결국 빈곤입니다. 그러니까 빈곤론에서 우리 공부할 때 전공 과목에서는 빈곤론이라는 선택 과목이 있어요. 이 빈곤론에서 아주 일부죠. 이 빈곤의 개념, 소득 불평등 측정, 뭐 이런 것들, 빈곤선 측정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만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사회적 배제까지 해서 이걸 이제 여기서 문제가 또 출제돼요. 5대 공공부조법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조세정책이지만 워킹푸어와 관련된 내용, 이 근로장려세제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진정한 분야론이에요. 아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원봉사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들도 각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왔던 법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은 법들을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온 법들에서도 나온 법률 조문 그걸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쭉. 그 법뿐만 아니라 이제 각 분야에서 간단한 이론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나오는 이론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학교 사회복지 실천 모델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예. 교정, 산업복지, 재가복지, 자원봉사. 이건 내용이 공부할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나왔던 기출론점을 또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요약 화면을 띄워줄 겁니다. 그것은 9.7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 그 9.7 합격생 기본 이론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 9.7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로 그 나중에 최종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다만 빔 프로젝트에서 제가 그 강의에서 쏘아드리면서 이렇게 설명할 때 빈칸 처리를 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으로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를 봐가면서 또 다시 한번 봐드리는데 그때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염두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기본 이론 강의에서 제가 대표 기출 문제를 또 풀어드려요. 그러면 그 대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이제 그 어차피 우리 통합 기출 문제에 다 나온 문제들이에요. 거의 해설 아주 상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 이제 기출 문제집을 나중에 병행하시면 되지만 강의에서는 이론 공부하고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 듣고 그냥 가볍게 지나가면 됩니다. 빔 프로젝트 그 정리한 내용을 그 다 뭐 책에다 옮겨 적을 필요 없어요. 알았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 9.7에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기본 이론 강의가 OE 코스 사회복지학 커리큘럼에서 어느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했는데, 참고로 OE 코스는 가족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가 원하는 공동체, 바로 가족 공동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OE 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합격을 위한 OE 코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자, 어떻든 이제 이렇게 순차적이고 논리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수험 사회복지 서적들을 보면 막 목차가 뒤죽박죽이에요. 엉망이죠, 엉망. 그렇게 되면 공부하는 사람도 엉망이 돼요. 뭐 실천에서 많이 나오니까 실천을 앞으로 빼고, 정책에서 많이 나오니까 정책을 많이 앞으로 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부를 할 때 넝쿨식 이해, 호박 넝쿨 이렇게 잡아내면 막 이렇게 딸려오는 것처럼 넝쿨식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론점, 역대 기출 논점에 기반해서 제가 책을 집필을 해놨고, 이 책에 보면 기출 표기가 명확하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어느 시험에서 나왔는지가 다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나왔지만 최근에는 안 나왔구나, 과거에 나왔다가 최근에 등장했구나, 이런 것들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 논점에 기반한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020년 공무원 시험 완벽하게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도 그러니까 실제 강의에서도 2020년 문제들을 다 풀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 전체적인 과정이요, 그 OE 코스 사회복지학 그 공부 과정이 1단계는 먼저 이론을 다져야 하는 거예요. 이 칠판이 사실 지금 이 화면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화면 위에도 칠판이 크게끔 있거든요. 커요. 예, 지금 칠판이 큽니다. 사회복지학의 범주는 이 칠판보다도 더 넓어요. 더 넓고 더 깊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요렇게 딱 정리를 해놨어요. 이 안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너무 깊은 물에 들어가면 익사당합니다. 딱 정해놓은 이 유아풀장에서 저하고 같이 연습을 하면 되는데, 봤죠? 이제 이론적 기반 다지기가 바로 이론 공부예요. 근데 이론적 기반 다지기는 기본에서 심화까지 이론서와 시간이 정 없으면 3.30 핵심 이론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론적 기반, 이제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을 처음 공부하면 이론서로 이 강의를 들어야 하고요. 근데 1급 시험을 한번 합격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뭐 사회복지를 주전공했거나 시간이 없거나 그럴 때는 이제 빠르게 스피드 이론으로 3.30을 이제 공부하면 됩니다. 3월 30일 사회복지 사회날이죠. 예, 3배속으로 빨리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기 좀 더 이건 이제 거기에서도 좀 더 압축하는 방법이 이제 이거 다음에 기출문제를 공부하게 되면 실제 시험에서의 폭과 깊이를 명확하게 재단할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합기출과 핵심기출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가급적 시간이 있으면 통합기출 공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핵심기출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범주 내에서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이널 단원별 문제를 가지고 숙달하는 연습을 해야 하고요. 왜냐면은 모두 공에서 제가 이게 OT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험은요, 뭐 100%가 시험이 나왔던 기출론점에서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요. 삐껴 나오는 게 많이 삐껴 나와야 한 3문제 정도? 보통 이제 한 문제 정도 삐껴 나옵니다. 한두 문제. 따라서 90점, 95점은 이 범주 내에서 그냥 공부하면 그냥 나와버려요. 개론은 그래서 저와 공부하면 단시간에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아주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좀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범주 내에서 좀 정리하는 방법이 이제 다시 기출족보 OX하고 그다음 9.7 학교생 핵심 요약 노트, 이거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책이죠. 네,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 자체가.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 재단을 해놨거든요. 기출표기도 되어 있는 핵심 요약 노트이고. 자, 아마 이제 제 다른 책들 뭐 핵심 기출 보고 이번에 연락 오신 점수 95점 맞았고 100점 맞았다라고 이렇게 오신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이번에 제대로 한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뭐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9.7 핵심 요약 노트 보고 또 고득점 맞아가지고 교수님 강의를 좀 제대로 한번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또 연락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 책들이 굉장히 좋은 책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널 전범위 또는 적중 동형 모의고사를 가지고 여기서 좀 더 확장시켜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연습들을 하게 돼서 이걸 가지고 시험장에 가면 단시간에 한 7분, 10분 정도 문제 풀고 빨리 끝내버리고, 그리고 100점이나 못 맞아도 한 95점. 거기서 한 문제 정도 실수하면 90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무조건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OT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저와 함께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 공부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리고요. 지금 모두의 공무원에서 이 영상을 접하시게 되셨다면 우리 선생님한테는 너무 행운이세요. 너무 지금 혼탁한 수험 시장에서 사회복지를 제대로 진 전공자가 제대로 집필을 했고, 또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시험은 기출문제, 기출론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출문제의 그 DNA 정확하게 아주 추출을 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에게 훈련을 같이 하게 되면 고수가 될 겁니다. 사회복지학 개론의 고수가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파이팅하고 OT 영상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